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자, 추석 전에 방송을 하고 오래간만에 방송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미국 CPI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을 기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던 주식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있죠. 0.75%에서 1%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0.75%는 당연시 여기고 있고요. 과연 1% 인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간단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가 있기 전 월, 화, 수 3일 동안 다시 한번 더 미국 나스닥이 이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11,000포인트 초반대 이런 자리나 아니면 지난 6월 중순 저점이었죠. 1600포인트 이런 자리까지 온다면 여기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는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이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장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그리고 방산, 원자력 이런 애들이 많이 갔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 태조 이방원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태조 이방원 중에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섹터는 나름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으로 대변되는 이런 조선주 이런 애들은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버렸죠. 약세장에서 이렇게 주도주로 나가다가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산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재차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기술적 반등을 해주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이렇게 살짝 무너뜨렸더라도 강하게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런 애들은 이런 자리죠. 2차 랠리의 초입 지점인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까지 저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방산주 괜찮습니다. 최대한 이런 애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섹터로 국한을 해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킨다면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태양광,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국한을 시켜서 단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주들을 이렇게 보시면 태양광 관련주들은 대장이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이죠. 얘들 지난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다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2차 랠리를 하고 조정의 국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물론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따라잡기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수 지점은 이렇게 11선이 되겠죠. 이런 자리 74,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온다면 첫 타를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무너진다면 다음은 첫 번째 20일 이동 평균선이 터치를 하는 이런 자리 7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엔솔과 달리 이렇게 뭐 21 이동 평균선 부근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애들은 5일선과 11선, 21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이격이 좁기 때문에 뭐 21 이동 평균선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차 랠리의 첫 상승 지점인 뭐 47,000원대 뭐 중반 뭐 이런 자리까지 온다면 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을 대응을 하면 괜찮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미국의 뭐 인플레이 감축법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애들은 다시 리바운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 뭐 이번 기회에 가격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것 같습니다. 다음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뭐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 뭐 태양광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 이런 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태양광 관련주 현대엔솔이나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정배열의 첫 번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5일 이동 평균선 이 자리 뭐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뭐 이런 애들도 역시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취해준다면 괜찮은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섹터 중에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났죠. 뭐 그 중에서 수산화 리튬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뭐 미래나노텍 그리고 금양 이런 애들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뭐 이런 애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가격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이런 애들 첫 번째 5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단타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11선 지켜주다가 뭐 5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조금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반등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자리에 온다면 이런 애들은 뭐 충분히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지난주에 전체적인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삼성에서 로봇 관련 ETF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의 ETF 편입 뭐 이런 이유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로봇 관련주들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자동 설비와 기기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런 이유로도 이렇게 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봇 뭐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한 때 신고가 39,200원 이렇게 찍고 매물을 맞고 긴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나무가 역시 뭐 괜찮은 모습과 그래프 만들고 있고요. 뭐 SPG 이런 애들 뭐 종가상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해성 TPC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한때 뭐 20% 이렇게 상승하다가 종가는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종목 더 있죠. KPF 뭐 이런 애들 로봇 부품 자회사죠. 뭐 SBB 이런 애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기간의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대 심리로 말미암아서 KPF 이런 애들이 종가상 이렇게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KPF 뭐 이런 애들 뭐 거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일 로봇인데요. 자, 로봇 관련주들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크게 하락했던 종목이 이 유일 로봇이라는 거죠. 유일 로봇이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하락한 까닭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8일 날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9월 18일 날 6개월치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 19만 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리 이렇게 매도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애들도 가격이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뭐 이런 애들도 저점에서 충분히 이렇게 매수했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매도하는 전략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거래 잘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